안녕하세요. 오늘 독립 출판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나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의 공동저자 황미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렇게 한 7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 또 출간 모임을 소개하고, 또 온라인 모임 진행 방식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순서에 넣어봤고요. 원고 작성 및 취업 과정, 또 기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퇴고 및 출간 과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들을 제가 셀프 Q&A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먼저 책을 제가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2013년경부터 그 페이스북에 간단하게 제 생각을 짧게라도 좀 기록하는 그런 생각 기록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멘토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담은 글을 SNS에 기록을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좀,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안 쓰던 기간도 있긴 있었는데, 네, 최대한 좀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고요. 제가 2019년 2월부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이제 쉬게 되었어요. 아버지 병간호 하게 되면서. 그리고 2020년에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좀 경력 단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바람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좀 책을 제가 작년 초에 2023년 1월경에 책을 굉장히 부지런히 읽었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1월부터 한 3월까지 한 30권 정도 읽었으니까요. 예,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노트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을 다시 재독하면서 저만의 생각이 담긴 그런 독서 노트, 그리고 저의 감정과 그다음에 제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블로그에 2023년 1월경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글을 쓰며 나를 돌보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스타그램 등에도 제 글을 공유를 하게 되면서 좀 나만의 책을 출간하고 싶다라는 좀 꿈을 갖게 되었어요. 또 주변에서 제가 계속 글 쓰는 모습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자신감을 얻어서 월간 편지 출간 모임이라는 모집 공고를 보고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출간 모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2023년 자기 돌봄의 편지라는 타이틀로 저희 모임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총 인원은 7명이었어요. 기획, 운영, 총괄 하시는 그런 코치님 한 분 계셨고, 그 다음에 작가는 총 6명이 함께 했고요. 모임 방식은 주 1회 1시간씩 온라인 줌에서 만났습니다. 모임 기간은 총 12주였고요. 12주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글 쓰는 시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또 같이 공동 출간이다 보니까 또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따로도 줌으로 여러 번 만났거든요. 그래서 12주 플러스 좀 여러 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출간 모임에 참여한 것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그 시간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에 30분 정도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근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저희가 매주 주어진 그 주제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쓰다 보니까 주제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듣고 또 동기부여가 될 만한 글을 또 코치님께서 함께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글을 또 쓰려면 저희가 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명상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고, 또 나머지 30분 정도는 이제 온라인 저희가 줌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따로 쓰지만 또 같이 온라인에서 모여서 글 쓰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 한 5분 요 정도 시간은 나눔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모임이 매주 12주 동안 음, 이루어졌고요. 분량은 저희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워드 파일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글꼴 크기는 한 1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두세 페이지라 하더라도 저희 책이 약간 자기 돌봄의 편지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여백이 있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되다 보니까 워드팔 두세 페이지지만 좀 약간 여유가 있는 네, 그런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네. 아이스브레이킹 근황 토크 이렇게 주제 설명을 했는데 음. 개별 인원들이 모여서 글을 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는지가 처음부터 정하고 쓰시는 건가요? 아, 네. 그 코치님께서 가이드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내가 나를 행복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글을 써보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내가 나에게 보내는 편지, 아, 나는 언제 행복했지? 나는 언제 좀 기쁘고 좀 만족스러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글을 쓰고 또 그 다음 주차에는 뭐 나를 두려워하게 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가이드가 있으면 그런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맞추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원고 작성 및 취합 과정인데 금요일에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주말 지나고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원고 제출을 항상 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그 원고가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내용 관련해서 좀 개별 코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했던 모임에서 가장 탁월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모임이다 보니까 좀 느슨해지기가 쉽고 또 카톡으로 대부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뜻이 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줌으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지만 코치님께서 1대1로 전화를 다 주셨거든요. 이 글에 대한 뭐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수정사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작가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의도로 썼어요 라는 거를 또 코치님께 전달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또 의견 반영을 해서 수정한 원고를 저희가 제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주에 하나의 원고를 마감하는 형태로 해서 12주 동안 저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코칭이나 원고의 취합은 총괄 코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또 저희가 책에 저희 글만 실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작가별 작가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프롤로그, 그 다음에 에필로그, 책 소개글도 작가별로 모두 작성하는 네, 그런 경험을 또 가졌습니다. 작가별로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나 어떤 글에 대한 감정도 다를 거고, 저희 책을 보시면 작가별로 1주차에 대한 주제가 다 내가 행복할 때라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또 소제목이 항상 또 들어가 있거든요. 방향은 비슷하지만 약간 주제는 조금씩 겹치지 않게. 그 그래서 세밀 하나의 주제로 뾰족해질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네네. 또 기타로 책을 공동 출간이었기 때문에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라든지 부제 이런 것도 저희가 의견을 내서 결정을 했고요.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우리 책에는 이런 분위기의 디자인이 실리면 좋겠다라는 거를 작가별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나 부제 같은 경우는 작가별로 원하는 제목을 두 개씩 제출해서 그럼 총 12개였겠죠? 그거를 이제 투표로 최종 결정했고 표지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방식으로 네,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고와 책 출간 과정인데요. 아무래도 책을 출간한다고 하면 이 퇴고 과정이 굉장히 좀 고생스럽고 또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긴 했는데, 이 퇴고 과정에서도 코치님께서 이제 1대1로 개별로 줌으로 다 만나서 글의 방향이나 또 좀 부적절하지 못한 표현, 좀 어색한 표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한 번씩 수정을 같이 저희가 작업을 했고, 그래서 코치님과 같이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만나서 삶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잖아요. 일상 속에서 저희가 글을 썼고 책을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거, 이런 어떤 나를 좀, 예, 내 마음을 좀 끌어주는 거, 내 속에 있는 거를 좀 책에 담을 수 있게끔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코치님께서 많이 해주셔서, 퇴고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교정 교열을 거쳐서 저희가 출판 계약을 이제 하게 됐는데, 출판 계약을 사실 저희가 자가 출판 그 플랫폼인 이제 북크크에서 하게 되었는데, 저희 작가별로 사실은 출간 기획서를 한번 써보자 해서 출간 기획서를 작가별로 다 쓰고 수고도 한번 다 해봤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연락 주시는 것이 이제 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 좀 조건부로 이제 붙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자가 출판을 결정하게 됐고요. 출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책 디자인을 뭐 내지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칼라백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이제 출간을 올해 2024년 2월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랬을 때 그 조건은 어떤 조건들인가요?
그 조건은 작가별로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각출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책을 좀 일부 수량을 저희가 좀 손해보지 않을 만큼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손해보지 않을 분량을 미리 구입해서 그걸 좀 소진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가 출판으로 네,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 책이 자가출판 플랫폼인 북크크를 통해서 출간이 되었고, 저희 책은 북크크뿐만 아니라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에서도 다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도 네, 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 출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셀프 Q&A로 좀 한번 담아봤는데요.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 한번 담아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계속 집중해서 써야 되다 보니까 좀 나는 좀 글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일, 네, 이게 굉장히 큰 수학이었고 이게 또 나 자신을 그런 어떤 돌본다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모임이었고 그런 글쓰기다 보니까 나한테 좀 이런 점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발견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지 정말 이렇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지금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건 제 능력이 뛰어나서 쓴 게 아니라 이거는 책을 내가 썼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 말은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이 나온 거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저 출간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한번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글쓰기 친구가 있다는 거. 이 점이 가장 좋았고 저희가 또 글 쓰면서 각자의 글을 읽어보고 감정이나 어떤 생각을 좀 알아봐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돌려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글에 대해서 누군가 공감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작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독 출간에 대한 막연한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좀 허들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애로사항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인원이 함께 하다 보니까 개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족사가 생긴다든지 일 때문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좀 매주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뭐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럴 때 좀 딜레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뒤로 갈수록 글을 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글감이나 그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떠오르지 않아서 전혀 글을 못 쓰겠는 거예요. 한 1주에서 2주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테이블 앞에 앉아있긴 한데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게 더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무엇이 잘못일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더니 혹시 좀 내가 책을 좀 그동안 멀리 했었거든요. 쓰는 동안. 좀 독서를 통한 좀 인풋이 부족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라도 책을 읽는 시간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차차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글 쓰는 게 잘 안 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맞아 내가 고민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였네 라는 걸 책에서 발견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편해진 마음으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 읽으며 동기부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책을 쓰던 당시에 제가 경력 단절이 된 지 4년 차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글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동굴로 들어갈 수 없다. 내 세상으로 나오고 싶다. 내 자신을 좀 벼랑 끝에 세워두고 좀 글쓰기 그다음에 독서라는 밧줄을 잡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나의 책이 나온다라는 그 결과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행복하고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어서 그런지 좀 그런 상상을 자주 하면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좀 마중물 삼고 싶었던 마음도 좀 컸던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책을 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제 경험을 좀 들려드리면 먼저 나 자신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유독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나만의 뭐 지식이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충분히 해본 것, 나만의 경험이라든지 내가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게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면 일단 저의 경우는 블로그에 좀 꾸준하게 글을 쓰면서 한 100일 정도 썼을 때 어떤 방향성이나 관심사 같은 게 좀 수면 아래에 있던 게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꼭 긴 글이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이렇게 써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글쓰기 모임이나 출간까지 이어지는 모임에 참여하기. 자동으로 환경 설정이 되니까 네, 책을 좀 쉽게 좀 수월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2개 남았는데요. 글을 쓰는 엄마들을 응원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엄마들은 보통 나 자신을 돌보기보다 좀 가족이라든지 아이를 돌보는 일이 좀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또 살림을 또 해야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좀 뒷전인 경우가 많은데 나를 좀 먼저 살피고 나를 좀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 쓰면서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회수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게 온전히 나의 아이에게 영향이 가거나 나의 가족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을 쓰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만의 책을 또 이렇게 출간까지 해보시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냥 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좀 공동 출간이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 앞으로 정말 단독으로 나만의 책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꿈이 좀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이야기가 담길 책일지는 모르겠지만 단독 출간의 꿈을 가지고 있고 글쓰기와 출간까지 이어지는 모임을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앞으로 예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코치로서는 뭐 1대1 또는 또 소수 그룹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올해부터 가져볼 생각이고요. 코칭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또 강의로도 네, 고객분들을 네,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